조용히 했어요, 연거. 남 질의하는데 예의를 갖춰 지명받으셨죠. 예, 지금 이제 한 15일, 한 16, 7일 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네. 옛날짜. 예. 어제 우리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께 큰 또 잘못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왜 합니까?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보고 과연 저분이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적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예. 180여석의 이 거대 여당이 그 숫자만 밀어붙여서 어제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시에 치렀어요. 저는 그거 볼 때 민주당이 아직도 무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걸 지적합니다. 해도 너무한 장관 후보자들, 지금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어제 청문회한 장관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고심 중이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아요. 자, 정세균 전 총리 정말 무책임한 분입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명이라도 되는 걸 보고 그만둬야 되는데 사표 던져버리고 대통령은 또 덜렁 수용을 하네요. 예? 이 총리 공백 기간이 얼마 됐습니까? 이게. 자, 어제 청문회 한 5명의 장관 후보자들 누가 제청했습니까? 아마 저는 아직 권한이 없는 자이니까 아무래도 정 총리께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헌법 87조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 총리께서 하시고 가신 게 아마 절차가 생략되었다든지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공약한 인사기준 다 어겼어요. 지금까지 야당이 반대한 청문 대상자 29명 임명 강행했거든요. 자,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께서 지금 이 엄정한 시국에 또 지난 정권 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 정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메르스. 다른 나라엔 메르스 사망자도 없었어요. 중국같이 큰 나라도 메르스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에 메르스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서 세계에서 메르스 사망자 2위라는 오명을 가졌어요. 메르스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을 언제 간 줄 아세요? 16일 만에 현장에 갑니다. 16일 만에.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1명 나오면 역학조사에서 어디에 있는지 쫙 파악해서 제대로 딱 격리시키고 그리고 지원해 줍니다. 당시에 세계 2위라고 하는 오명, 그리고 다시 한번 넘겨봐 주세요. 다음. 저게 바로 메르스 환자들의 지도였습니다. 저 지도를 그 당시에 정부가 만들었을까요? 민간인들이 만들었습니다. 답답해서. 그러면 그때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지금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잘 선전하시고, 그러나 그래도 위험하고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도 국민이 힘겹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과거 탓하지 마라. 문재인 정권이 왜 대통령을 하고 국무총리 왜 합니까? 현재의 이런 엄중한 시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 정권 탓만 말이에요. 사진 떼어보세요. 이게 언제 사진인지 압니까? 예? 작년 2월 20일 날 코로나19로 첫 사망자가 나온 날이에요. 아마 대구일 거예요. 첫 사망자가 나온 날. 그날 이렇게 지금 청와대에서 예? 식사 자리를 펼쳐놓고 저렇게 파한대소를 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 각종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6명이 감염돼 38명이 숨진
2015년의 메르스 때보다 나아진 게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실 대처로 대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힐난이 나올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야당 대표로서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위기관리 능력이 허술한 박근혜 정부 자신이라 강하게 비난했다. 그때의 화살이 문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귀하디 귀한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그날이에요, 이게. 예? 이래놓고 과거 정부 탓하고 있어요? 양심이 있어야지. 예? 조문을 가도 뭐 할 판에 지금, 저렇게, 밥자리 펴놔놓고 저렇게,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파한대소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염치가 있어야죠. 남 탓할 것 같으면. 에휴. 네. 자, 정책질이 하세요. 조용히 했어요, 연거요. 남 질의하는데 지금 말씀을 예의를 갖춰. 하셨네요. 예의를 갖춰요.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짧아. 질의 시간. 품위 있게 정책질이 하세요. 소영교 의원, 조용해요. 정책질이 하세요. 제발 예의 좀 지키세요. 예? 정책질이 하십시오. 어떻게 초선 때나 자,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어. 예? 정책질이 하세요. 품위 있게 질의하세요. 자, 후보자님. 네. 첫 질의 때 제가 위선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말을 배반할 때 위선이라고 했어요. 2015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당대표하면서 국가 채무 40%가 깨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맹공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5월 16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 마지노선 40%를 이야기하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 힐난을 했어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경제에 대한 기준이나 철학이나 예? 이 지식이 제대로 지금 갖춰진 겁니까? 본인이 당대표로 있을 때는 40% 무너졌다고 난리를 치고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40% 근거가 뭐냐고 또 경제부총리를 또 힐난을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저는 맥락을 잘 몰라서 무슨 말씀 못해요. 맥락을 잘 모르는 게 아니고 후보자니 지금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작년에 2020년이라는 시점은 코로나 대응 때 2019년요. 40% 이야기를 코로나 대응 때문에 아닙니다. 2019년 5월 16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답변 제가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 재정 관리는요. 네.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글자 그대로 공돈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다 책임져야 할 빚입니다. 이 관리 잘 못한 책임, 민주당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책임지셔야 할 날이 올 겁니다. 자, 우리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고도 성장이 멈출 무렵에 이 또 코로나까지 이렇게 저희들을 덮쳐서 사실은 이중의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회적으로 경제정책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제성장률을 보면요. 정권 초기 5월달에 2017년 5월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 2017년 경제성장률이 3.2%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이 늘어날수록 계속 떨어지는 게요. 18년 2.9%, 19년 2%, 코로나 전혀 관계없이 2020년에는 마이너스 1%예요. 그런데 마치 이 정권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 이해해달라.
이런 취지로 강변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마이너스가 많이 자, 났고요. 예.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건데요. 예?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완전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자, 볼까요? 최저임금 인상. 이게 여러분 정권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죠. 네? 예, 소득주도성 그렇습니다. 예. 최저임금. 예. 최저임금 성과를 거뒀습니까? 여러 가지 소득 5분위 배율 같은 걸 보면 성과를 거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후보자님 네. 제대로 좀 파악 좀 하십시오. 제가 사전 질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임금 5분위 배율이 예. 예? 줄었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떠냐? 성패를 가할 때는 실업률이 어떻게 됐느냐? 일자리가 어떻게 감소하느냐? 네? 이런 걸 봐야 최저임금 정책의 성패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최저임금을 16%, 10% 급격하게 2년에 걸쳐서 인상을 해놓으니까 바로 2018년 첫 16% 올릴 때, 16.4% 올릴 때, 예? 가장 취약 지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자 고용수가 일자리가 24만 개가 바로 줄어버려요. 정책이 제대로 설계가 안 되고 공무원의 식으로 밀어붙인 결과,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 줄었다. 말하십니까? 네? 결국 그거예요. 김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